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 우리가 가치 또는 가격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이란 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우리가 법칙이죠. 이 법칙인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은 우리가 상호 직간접적인 관련하에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활동으로서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작년 시험에도 출제를 했는데 시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치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이 되겠죠. 자, 원칙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교재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쟤는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부동산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 바로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부동산 가치는 이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판단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성립 근거는 토지 특성 중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해서 성립을 하는데,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토대,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있어서 토대, 바탕이죠. 이 토대가 되는 원칙, 이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이 시간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 최유효 이용의 원칙으로서 이 토대가 되는 이 시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시간의 원칙으로서 두 가지, 우리가 예측의 원칙,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측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 있는데,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가격 형성 요인의 장래의 동향이나 추이 등의 예측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예측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가치는 그러한 변동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기준 시점, 우리가 확정이 필요하죠. 자, 기준 시점은 여러분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우리가 완료한 날짜로 하죠. 자,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죠. 자, 그리고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하여졌을 경우,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우리 가격 조사가 가능한 날짜에만 어떻게 돼요?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나오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는 노후화가 돼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죠. 이 물리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있어서 우리는 거래 시점에서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 또 이 수정에서의 근거가 됩니다. 자, 하여튼 기준 시점이 여러분이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변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내부가 되는 원칙,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내부적 요인이죠. 자, 내부적 요인은 대내적 공간에 대한 원칙이다. 자, 대내적인 공간의 원칙을 의미하죠. 이 대내적 공간에 대한 원칙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내부적 요인으로서 우선은 이 균형의 원칙이 있죠. 균형의 원칙. 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답 지문을 많이 묻죠. 균형은.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내부 구성 요소, 자,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바로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내부 요소 간의 균형에, 이 균형에 위배됐어요. 균형에 위배가 되면은 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죠. 이 부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부적응이라든지 설계의 불량으로 발생을 하죠. 이 기능적 우리가 감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능적 감가. 자,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기여의 원칙이 있죠. 자, 기여의 원칙 또는 공헌의 원칙인데,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의 합이다. 그래서 각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이 기여도, 공헌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기여도, 공헌도다. 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생산비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겠죠.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 공헌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때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1층, 2층이 있는데 이 3층을 우리는 비용을 투입해서 추가로 증축을 하고자 한다. 네? 중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 중축되는 3층의 이 부분, 이 3층에 있어서의 이 부분이 3층 증축하고자 하는 3층의 이 부분이 이 전체 부동산의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보는 건데 이 건물에 있어서의 중축이라든지 또는 주어진 필지가 우리가 필지와 합병을 하죠. 이 합필, 이 증축이나 건물의 증축이나 합필 등에 있어서 우리는 나타나는 거죠. 추가 투자의 적정한가, 이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또 뭐가 돼? 기여의 원칙, 공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잉여 생산성의 원리가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자, 이 바로 부동성에 근거하죠.
자, 이 노동. 자,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어요. 자, 이 생산 요소를 우리가 결합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빼주죠. 유동성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자,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 나머지죠. 이 잔여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이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을 한다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와 관련이 있죠? 우리는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죠.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성립 근거가 되죠. 하여튼 잔여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자,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수익이 감소한다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죠. 이것도 우리는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인데, 자, 우선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균형이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외부적 요인 있죠. 자,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이 외부적 요인은 또 대외적인 또 공간에 대한 원칙이다. 자, 이 대외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을 말하는 개념이죠. 자, 여기에는 적합의 원칙이 있는데, 또 시험에 균형 못지않게 또 적합도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겠죠. 자,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됩니다. 자,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그리고 상가는 상업지역에 있어야 우리는 부동산 가치는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적합, 외부 환경에 있어서의 적합에 위배돼요. 즉, 여러분이 공업지역 내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이라는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을 하고 있다. 경제적 감가. 자, 여러분이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외부성의 원칙.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원칙이죠. 자, 그리고 경쟁의 원칙. 자,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자, 초과 이윤이 있으면은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없으면 경쟁이 소멸돼요. 초과 이윤이 뜨면은 경쟁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이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간접.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은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 자,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의 이중성과 우선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대체의 원칙.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자,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이 평가에 있어서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고,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용성,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싼 것을 선택을 하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 동일할 때는 부동산 효용, 유용성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체의 원칙을 말하죠. 대체의 원칙.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우리 관련해서 용도별, 우리는 용도별, 기능별이라든지 가격별로 우리는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이 바로 우리가 대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체의 원칙 관련해서 309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잘 확인을 우선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311페이지에 기회비용의 원칙이 나오죠. 기회비용 원칙. 부동산 가격은 대체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부동산을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포기된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기회비용 개념을 알면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기회비용의 원칙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요, 출제를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13페이지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는데 또 우리가 출제를 또 많이 하는 부분이죠. 자, 우선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 상당히 중요한데 잘 확인을 좀 우리가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지역 분석과 우리가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상 부동산, 자, 지역 분석과 우리가 개별 분석에 있어서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인데, 이 대상 부동산이 우리가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인근 지역이 나오는데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내용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이 지역 분석의 의, 개별 분석의 의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 이 지역의 특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표준적 사용, 이 표준적 사용은 이 지역 내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인데,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요.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을 평균한 값을 가격 수준,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입니다. 평균값,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바로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 수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주의해야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한 물건의 값이 가격이 아니라 평균값인 가격 수준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죠. 자, 성립 근거, 필요성으로서는 바로 토지의 특성 중 우리가 바로 뭐가 나오죠? 토지의 특성 중 바로 부동성에 근거하죠. 자, 부동성, 뭐 인접 토지에 연결됐던 인접성, 뭐 지역성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고, 이 개별 분석은 토지의 특성 중 우리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개별성이나 우리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성립 근거 관련된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죠. 자, 우선은 이러한 지역 분석의 의의가 나오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우리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합니다.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은 지역 분석이라면은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죠.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여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인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죠. 판정을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죠. 최유효 이용 가격입니다. 요거 확실히 구별해 두셔야 되고, 이때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을 우리 먼저 합니다. 이 절차상, 우리가 단계, 절차상에 있어서의 우리가 분석 단계를 보게 되면은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지역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지역 분석을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 후행 분석. 여러분 또 요게 또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하죠. 절차상 우리가 분석 단계 또 의의가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분석 대상 범위. 자, 분석 대상 범위를 보게 되면은 이 지역 분석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우리가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인 반면 이것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기 때문에 미시적이고 전체에 대한 부분 분석이면서 구체적인 분석이 바로 우리는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우리가 적합한가를 분석은 적합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과 관련된 균형의 원칙을 우리는 관련이 있겠죠. 자, 관련. 우리는 가격의 우리는 원칙이 되겠죠. 자, 이 내용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보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할 때 우선 여기서 요 두 가지는 시험 지문에 우선 자주 출제되죠. 보통 여기서 두세 지문, 그리고 여기서 두세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300 우리가 15페이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우선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은 제2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3호가 보면 인근 지역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인근 지역의 개념 또 우리가 출제를 3년 전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우리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호를 보게 되면 유사적이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죠.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이라는 얘기죠. 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우리는 갖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다. 자, 그리고 15호가 동일수급권이죠. 이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우리가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동일수급권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 이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동일수급권인데, 동일수급권은 이 사례 수집, 요까지는 사례 수집할 수 있어요. 이 사례 수집에 있어서의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최원방권이다.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 동일수급권인데, 자, 이 유사지역은 동일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316페이지에 인근 지역의 개념이 나오죠. 자,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4번 보면은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어떻게 돼?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통성, 기능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우선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인근 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보다 작은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 인근 지역은 행정적 구역인 동과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특징을 우선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인근 지역에 있어서의 변화 317페이지 보면요. 인근 지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은 우리가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유동적, 가변적입니다. 인근 지역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우리는 생애 주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애 주기 또는 연령성이죠.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과정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죠. 이 생태학적인 우리가 측면에서 파악한다.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여 각 국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성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우리가 주기는 약 1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 자, 이 성립 요건 전제로서는 우리가 하나의 우리 지역의 동질성이 있으라고 하나의 우리가 개발 계획에 있어서 동시적 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동시적 하나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동시적 개발을 전제로 하고 지역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자, 그래서 5단계로 나누죠. 지역이 이렇게 처음 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장기 약 우리가 5년에서 2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죠. 지역이 처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은 활발하고, 그리고 지가에 있어서의 상승률은 최고가 되고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이 성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입지 공간에 대한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국면으로서 성장기에서는 우리 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지가 상승의 3단계설이 나타나죠. 개발사업 계획 단계, 개발사업 착수 단계, 개발사업 완공 단계에서 지가가 3번 오르죠. 자, 성장기에서는 바로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입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주에 들어오는 국면입니다. 자, 성장기에서 우리가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성숙기로 가죠. 약 20년에서 25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죠. 지역의 경쟁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의 쾌적성은 높아지면서 상업은 본궤도에 본격적으로 오르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이나 지역 기능은 피크 최고에 오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나 지역 기능은 피크 최고에 이르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도 최고조에 달한 국면이 성숙기고 주민의 유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국면이죠. 자, 그래서 우리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지역은 쇠퇴를 하죠. 쇠퇴기 국면에 접어든데 쇠퇴기 초기, 중기, 말기가 있겠죠. 자, 쇠퇴기는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건물은 노후 단계에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건물은 노후 단계에 있는 국면이 쇠퇴기이기 때문에 쇠퇴기에는 노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물에 있어서의 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경과하는 국면이죠.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가 경과하고 있는 국면으로서 우리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은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사가고 이 지역에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주민들이 이사 들어오는 하향 여과, 이 하향 여과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이 하향 여과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국면이고 쇠퇴기 말기에서는 우리가 재건축에 의한 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죠. 자, 재개발의 필요성이 우리가 강조되는 국면이 쇠퇴기 말기에 나타나죠. 자, 쇠퇴기 말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낡고 노후화된 건물이 철거되면서 새 건물로 교체되면서 지역의 면모가 새롭게 달라지는 다시 성장기로 변동을 하죠. 그러면은 뒤에 천이기 국면과 악화기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쇠퇴기 말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역의 주거 환경 계속 악화되면서 뭘로 가죠? 천이기 국면으로 접어들죠. 천이기 국면 초기에 재개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천이기 국면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주해 들어오는 국면입니다. 하향 여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동산 수요가 자극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은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하지만 쇠퇴기 이전까지 쇠퇴기 국면까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하향 여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면은 바로 뭐가 돼? 천이기 국면. 천이기 국면에서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이 없으면은 점점 악화기로 진행되죠. 자, 악화기 국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물 소유주에서 포기되는 국면입니다. 이 물리적 가 만료하는 국면으로서 우리는 슬럼화가 되기 전 단계 국면이 악화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317, 8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19페이지 유사적이죠.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이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우리는 유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여 가격 면에서는 상호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이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동일 수급권에 관련해서 320페이지에 용도 지역별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이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파악을 하는데 우선은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주거지는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통근 시간, 통근 거리, 통근 비용이 있죠. 고려했을 때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소문난 고급 주택가 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주택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은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좁아지는 경향도 있죠. 지역의 명성이나 지역의 품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고급 주택지역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주거지는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상업지는 우리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 배후지에 있어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상업지보다는 우리가 고도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납니다. 자, 공업지는 이 생산의 효율성, 비용 면에서의 경제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료 지향형 산업이냐, 아니면은 시장 지향형 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수송 수단의 발달이 되면은 우리가 공업지에 있어서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지는 농업경영주체, 임지는 임업경영주체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거의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자, 또 시험 문제는 후보지, 이행지죠. 후보지는 전환, 용도에 있어서의 전환이고, 이행지는 우리가 용도에 있어서의 이행이죠. 자, 전환, 우리가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거의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는 것은 전환, 이행이 완만한 경우죠. 자,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는 것은 전환, 이행이 완만한 경우에는 전환 전 또는 이행 전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자, 낮은 경우는 전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벌써 3번 출제를 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324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통 2-3 지문, 또 여기서 2-3 지문을 묶어서 한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4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25페이지의 감정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